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오늘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폭을 켜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에어부산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화질 고도화 AI 솔루션인 픽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4x4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마크로젠 4x4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28%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NC 미디어의 이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공개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동명의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한 뒤에도 상당한 인기를 보였었는데 애니메이션도 방영 이후에 현재 뜨거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부산을 살펴볼 텐데 이 전일 WTI 원유 가격이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4% 넘게 하락을 보였죠. 이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한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항공주들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에어부산은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 스텝을 살펴볼 텐데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달 2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28%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마크로젠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인데요. 올 4분기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게 되면서 크리스퍼 사용권을 무기한 계약한 마크로젠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4x4 살펴볼 텐데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픽셀에 대한 호평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화질 고도화 AI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4x4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선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CES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모습이고 뭐 항공주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에어부산 종목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기조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큰 실적의 성장성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오펙의 이제 감산이 진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지금 오펙 플러스 사실 미국 정부가 사우디 쪽에도 이제 압박을 좀 가했었지만 감산 정책은 좋지 않다. 지금 국제유가를 어느 정도 지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가 기술적인 진보를 형태로 사실상 많은 지금 시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국제유가가 다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에어부산과 같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중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공비가 굉장히 저렴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부산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LCC 관련된 업체들이 모두 다 이제 대거 급등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지난 3분기에도 사실 에어부산과 같은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4분기 다시 한번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 4분기 실적까지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주봉상 하락해버린 이런 주가 추세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즉, 제 이제 개인적인 기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4,000원 주가를 넘어서는 이런 상승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제주항공 다 전반적인 항공주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을 넘어서 이 항공주 전반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 저는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처럼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이제 큰 바람이 불었을 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 자체가 좀 끊기고 테마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점 대비 최대 70%, 80%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이언트 스텝은 예전에 마찬가지로 2021년도 메타버스 바람이 가장 크게 불었을 때 주가가 제일 크게 급등을 했다가 8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16,000원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즉, 거의 바닥권을 이제 모두 이제 확보를 좀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가격대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자, 이 가격대부터 서서히 테마와 이슈를 받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부터도 2배, 3배까지도 올라가는 또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는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CES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 스텝, 특히나 이렇게 대장주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 즉, 지금 다른 종목들을 뭐 투자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2등주, 3등주 매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일봉 상황에서는 주가가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주봉과 아까 월봉을 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단 오늘과 같이 28% 올라간 부근에서 내일 무리하게 쫓아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향후에 눌림목 구간 다 반드시 기다리신 다음에 CS 이벤트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전 프로 이슈 끝나고 이러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들이 쑥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취하실 때는 아니고 눌림목 구간 한 달 동안 잘 기다리셨다가 2월부터 서서히 모아 나가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은 가지시되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 이후에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CES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4x4가 또 CES 관련한 이슈로 힘을 받았잖아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4x4 종목도 사실 그렇게 잘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동안 4x4라는 종목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저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기술은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사실상 관련된 경쟁사들이 상장사 중에 없어요. 그래서 4x4가 가진 경쟁력은 상당히 이제 유니크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상 이제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그 공모 주가로 해서 이제 공모가일 때 종목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이제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량 한번 보시면 500만 주 가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크게 끌어올렸거든요. 저는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통 어때요?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눌림목 한 번, 두 번 준 이후에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면 N자 파동으로 한번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상한가를 마감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자이언트 스텝은 보셨다시피 28%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마감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야, 힘의 균형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다가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4x4가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도치형 캔들을 그리거나 눌림목을 최소
한두 번 정도 주게 되었을 때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매매, 이런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액으로만. 그죠? 소액으로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매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액으로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들어봤던 분석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DNC 미디어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아주 고객층이 탄탄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2024년도 제가 새해였나요? 연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웹툰 관련된 종목 반드시 주목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상장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 대다수가 이제 지금 사실상 대거 급등을 했죠. 거의 이제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했고 뭐 MBT, Y랩,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할 것 없이 모든 종목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중점에 있는 종목이 DNC 미디어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포함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져지는 모멘텀들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관련된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이벤트를 또 진행을 좀 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이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가고자 하는 길이 조금 더 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나스닥 상장이 구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대감으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지만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종목 그러면 저평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또 가치 투자자들이 대거 입성할 수가 있는 기회로 발판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DNC 미디어는 최소 사실 주가 4만 선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혹시나 이제 시장이 급락이 와서 주가가 크게 밀렸을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한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매수세가 좀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마크로젠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이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하나 엮이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하버드 세계 첫 유전자 가위 편집 치료를 통해서 실명이었던 쥐가 시력을 뭐 개선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전달되면서 거기에 대한 무기한 사용 계약을 또 체결했었던 이제 마크로젠이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거듭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 추세가 또 역시나 상한가 마감을 또 잘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 모멘텀 자체는 좀 살아있는 종목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유전체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종목까지 사실상 이제 대거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밀접을 했을 때에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의 사실 종목들이 보통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크로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사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그래도 꾸준하게 찍힐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1,500억에 영업이익 11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밸류에이션까지 봤을 때 불과 PER 2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다.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을 열어두고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즉 그래서 뭐 한 3만 선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